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김영호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판 승부 자주 나오고 계십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뭐 쉬고 있으니까. 예. 한판의 공기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항상 몸은 준비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답이 좀 껄쩍지근해서 그렇지. 아, 이게 잘하고 계세요. 두 분이 또 의정 활동 같이 하시.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아, 18대 때. 예. 그러시군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의 또 환상의 케미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국민의힘 그 장동혁 지도부가 도보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후에 이제 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사법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와 규탄을 위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 겁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출발 채비하는 장면입니다. 장동혁 당대표 이제 여의도에 출발해서 다리를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직자들과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들, 원내대표 함께 있는데 초반에는 피켓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피켓이 좀 생긴 것 같고 이제 세 분이 대화는 별로 없네요. 예, 대화 없이 묵묵하게 진지하게 이제 도보행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보행진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저런 식의 행복은 전혀 감동이나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저는 백약이 무효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대표는 다른 것보다는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위치에 있나 예. 그 현 주소를 파악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설정이 되는 것이고 목표도 설정이 되는데 뭐 지금 완전히 당 자체를 윤 어게인 당을 만들고 나서 예. 이렇게 도보 행진을 하면 도보 행진이 아니라 아마 삼보 일배를 해도 그냥 어나더 광화문 태극기 집회다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보수로부터 특히 중도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잖아요. 예. 다 등 돌렸잖아요. 지금 그 지지율 지표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목표가 생기고 그래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이 나오지. 지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도보행진 해가지고는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예. 이게 일단 명분이 약해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예. 울림이 클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최근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예. 하고요. 저는 그건 법치 파괴 3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예. 훗날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는 이 법치 파괴 3법을 이재명 정권의 흑역사로 좀 기록하지 않을까. 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예. 그런데 이거를 지적해야 될 제1야당, 견제해야 될 제1야당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윤 어게인 전륜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뭐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 안 맥히는 거죠. 예, 안 맥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정질서 정상화를 위해서 도보 투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윤통도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유헌정질서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 너 잘못했잖아. 예. 그 울림이 전혀 없죠.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은 부정하면서 무슨 법원을 지킨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비판 공격을 받게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게 예.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첫 단추를 그렇게 꿰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 헌정 파괴 중에 최상위의 어떤 헌정 파괴가 사실은 국헌 문란이고 예. 이게 내란이잖아요. 계엄이고 예. 군대를 국회에 보낸 일, 그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그 절연, 반성, 성찰이 돼야 이제 개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입법 폭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첫 단추를 잘 제대로 꿰질 못하니까 계속 비판만 받을 거예요. 저거는 아마 지방선거 캠페인 내내 선거운동 내내 여당으로부터 또는 제3당으로부터 들을 얘기입니다. 또 유권자들로부터 들을 얘기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선거 운동을 한다, 지지 유세를 한다 했을 때 윤 어게인을 자처하는 당 지도부가 와가지고 지지 유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예. 완전히 악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지금은 짐을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이제 행진을 보니까 친목 행진이었거든요.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이제 출발할 때 영상을 딱 봤었는데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집회가 경찰에 신고 안 됐답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구호를 외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침묵 계속 이제 왜 말씀 안 나누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을 노정한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제1야당의 예. 실무적 준비가 저것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요, 다들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집회 신고도 안 하고 저래요. 저게 이제 뭔가 메시지를 발산시키면서 계속 이거 자신의 그 뜻을 좀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침묵 행진? 그러니까요. 왜 침묵 하는 거야? 행진? 하면 이제 또 그리고 오늘 뭐 140명뿐이 안 모였더라고요. 언론 기사 보니까 다 140명 모였대요. 예. 근데 이게 당협 하나에서 모으더라도 이거 이상 모아요. 근데 전당 차원에서 물론 이제 번개로 하루 전날 번개로 한 거래지만 예. 140명이 모였다? 이 이거는- 인원수가 이게 충격적인 인원수예요. 예. 당협 하나에서 모으더라도 이거보다 몇 배 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항상 뭔가 위기에 몰리면은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걸 해요.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그렇죠. 단식도 그렇고 네. 요번엔 뭐 도보 행진.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 몸을 혹사시켜서 거기에 대한 동정 여론이나 뭐 이런 호응을 끌어내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뭐 이게 필리버스터랑 단식 때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 네. 이게 매번 이러다 보면 이제 안 통해요. 네. 그게 본인의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마음도 간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만남도 바로 1시간 전에 취소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최고위 하다가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현주소 그 현실 인식이 지금 안 돼 있다. 지금 이제 권력 의지는 강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신의 권력 의지를 어떻게 그러면 그 권력 의지라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인 균형 감각, 공감대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권력 의지에 비해서 정치적인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 아하. 본인이 부족한 건 좋지만은 지금 전체 지방선거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고 그렇죠. 보수가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 본인이 떠맡은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귀가 얇아져 가지고 저 도보행진 저런 이벤트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열의도 좀 부족하고 예. 저는 생각도 정리가 안 됐다. 굉장히 좀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제 윤어게인이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노선 전환한 거냐 질문을 했더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견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한중 외교, 한미 외교, 한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재인 정부 때 전략적 외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갖다 예, 묻히는 것 같아요. 예. 전략적 모호성을 이런 데다 갖다 묻히는 건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백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인가요?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뭐 다 그 오늘 또 했더라고요. 예. 이 줄줄이 지금 다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모호하지 않네요. 그것만큼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신동우 최고위원이 사실상 장동혁 그 변호하던 사람인데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성찰을 좀 해봐라 그러는데 이 성찰은요, 성찰이라는 건 단어에서 이 단어에서 풍기는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예. 딱 각 잡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목욕제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예. 딱 각 잡고 지나온 날에 대해서 좀 예. 명상도 하고 좀 되돌이켜 보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근데 이거는 뭐 각 잡고 성찰할 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감각으로 보면 금방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찰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신동우 의원이 그 성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나올 의사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얕은 수죠. 지금 신동욱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고 예. 또 경북지사에 나선다고 하는 김재원 최고는 최고위원을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또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예. 그 정도 분들이라면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정말 알아야죠. 민심을 알아야죠. 근데 여태까지 뭐 했죠? 그런 귀중한 순간들, 중요한 순간들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선거에 출마하려니까 이거 계속 윤호개인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예. 마지못해서 어떤 뭐 중도 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는 생각이 애당초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라고 봐요. 선거에 출마했으니까 당선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예,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요.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최고위원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지지했고 윤호개인 세력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태세 전환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태세 전환이나 전략 수정이 아니라 그냥 변신이죠. 변신. 네, 변신이고 그냥 얼굴 색깔 바꾸는 거죠. 예. 변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요? 지금 여태까지 보여주는 거는 전략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뭐 적당히 그냥 우리가 뭐 문패 갈고 몸은 다 썩어가는데 그냥 향수 뿌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떤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알아야 되고. 예. 근데 그냥 가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타까울 따름이죠.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네. 그 지난날 초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냈답니다. 역사적인 결자 해지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윤상현 의원은 충종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이제 살려고 하는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까 신동욱 그 최고 뭐 변화라면 변하고 윤상현 의원도 이게 변화라면 변화인데 이게 난파선에서 탈출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윤상현은 윤상현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신동욱은 신동욱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그 중앙일보 뭐 짧은 인터뷰던데 자신의 편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깊이 고민해 보겠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냥 윤상현 의원이 뭐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1심 선고 나오고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윤상현 의원이 그 이전에 뭐 윤호개인 앞장서고 반탄운동 앞장서고 한남동 관저 가서 제일 열심히 뭐 그 반탄 투쟁하고 그런 자신의 흑역사를 조금씩 이제 묽게 만들어 놓고 또 나는 그래도 거기서 이제 윤호개인 아니다.
이럴래는 이제 몸부림이라고 봐요.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요. 예. 자, 오늘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그 도보 행진 아까 200명도 안 왔다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140명이요. 140명.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지난 대구 서문시장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고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셨잖아요.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현장 열기는 어땠습니까? 뭐 현장 열기는 뭐 거기 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다 뭐 봤으니까. 사진과 영상으로 다 보셨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구 민심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보수의 대구, 저 진보의 광주는 사실 정치적 다양성이 거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예. 거의 좀 모노칼라로 일색화되어 있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데 그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분명하고 그거는 모든 대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향이 결국 어느 쪽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윤 어게인 뭐 이 노선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도 있어요. 예, 예.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가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서문시장 길 건너편에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한동훈 배신자 꺼져라 이 하는데 지나가던 대구 시민 하나가 국민 배신한 윤석열이 배신자지 배신자는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민초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 대구 민심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수렴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서 출마는 부수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제 대구냐 부산이냐 얘기를 했을 때 오늘은 또 부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김영호 전 의원님이 지난주에 대구로 가려면 대구 나가야 된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판 승부에서 예.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나오려면은 대구에서 나오는 게 낫겠다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리는 말에 그 주마 가편이라 그러죠. 채찍을 좀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적 제명 당하고 나서 뭐 이제 북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했고 예. 그만하면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죠. 예. 그런 거 뭐 좋다고 봅니다. 또 대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뭐 그것도 장동혁하고는 뭐 너무 대비가 되고 다 좋은데 이제 대구에서 그것도 그렇고 어떤 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강력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아하. 그 팬심 예. 이게 더 밑으로 더 넓게 일반 민심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때 당 대표가 당적 제적 당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 민심에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다가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연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정치 회복, 정치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뿐만 아니고 예. 더 밑으로 넓게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밑으로 넓게 가기 위해서 부산에 이제 3월 7일 날 가시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구포시장이요? 예. 네. 해피워크. 해피마켓. 해피마켓, 해피워크. 네, 해피워크는 그 온천천 거기를 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그 후보자와 함께 한 4시간을 쭉 걷는 유세를 한 건데 예. 그걸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고 해피워크는. 예. 근데 해피마켓은요. 이게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도 뭐 연결이 좀 될 텐데 예. 이게 뭐 한동훈 가서 뭐 세과시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세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서문시장 상인들이 한동훈과 한동훈 일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 세심하게 접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한동훈이 가기 전에 예. 이미 한동훈 지지자들 수백 명이 거기 가서 장보기 운동을 했어요. 장보기 운동을 하면서 예. 지금 뭐 코스피가 5천, 6천 오늘은 뭐 사이드카 뭐 떨어져서 발동했지만 근데 이게 K자 성장되면서 이런 서민 경제 전통시장 이런 데는 냉랭하잖아요. 예. 음식점 폐업하는 데 많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걸 하자.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걸 생활운동으로 전개하기로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런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한동훈 오기 전에 한번 가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윤 어게인 성향의 상인들도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삶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근데 그 전에 정치인들 왔다 가면은 요 A라고 하는 곳에서 칼국수 먹으면 그 옆에 칼국수 집들은 다 안 되고 뭐 물건 사가는 건 없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다가 오뎅 먹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지지자들부터가 미리 가서 그러고요. 쇼핑하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A라는 그 저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일부러 지지자는 B, C 이런 데 칼국수집에 나눠서 들어가서 그 먹고 아 그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포시장도 부산. 이미 지난주에 한번 또 갔다 왔어요. 미리. 지지자들이. 오 예.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런 거를 전국에 있는 사전 답사. 예, 수만 뭐 지금 뭐 10만 명 넘은 이 한동훈 그 팬클럽 회원들이 생활 운동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자, 부산에서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대구 얘기가 나오니까 또 대구의 유영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 있다. 지역구 민심 차갑다. 또 이미자 의원은 한 전 대표 당으로 컴백하겠다고 하는데 무소속 출마로 국민의힘에 불이익되는 일을 했을 때 당신 얻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조영 의원은 대구는 외지인에게는 마음을 안 연다고 하는데요. 그 나는 뭐 외지인에게. 그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본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자격들이 있나 저는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지금 다선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냥 배신자 프레임 얘기하고 이 지역 출신 아닌데 와서 정치 되겠느냐.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분들이 어떤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래도 통할 수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뭘 했죠?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쓴소리 바른 소리를 했죠? 의회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뭘 했죠? 군인들 국회에 갔을 때 뭘 했죠? 어디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배신자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중요한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에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배신, 전 뭐 기준도 모르겠고 단순히 당신은 안 돼, 당신은 기분 나빠 이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의 노선이 예. 싫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노선 투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에서. 생각이 다른데 얘기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예. 하지만 사람을 놓고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돼? 당신들이 뭐 한동훈 그 대표 따라갔으니까 징계 회부에 이게 정치입니까? 윤리위라는 거는요. 아마 신지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17대 18대 이런 때는 윤리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크게 사고를 치거나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안이거나 부패 무슨 돈을 받았거나 예. 뭐 이런 부패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윤리위에 가끔 회부되는 거지. 예. 누가 정치적인 의견을 냈고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제명을 시키고 서울시당 당직을 박탈하고 말이죠. 뭐 1년, 6개월? 1년. 이게 당입니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당인가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정치를 이렇게 말아먹고 무슨 배신자 타령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계속 뭐 공천 또 받을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공천 받아가지고 하는 정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속 좁은 비판이다. 비판을 하려면 한동훈의 노선과 생각을 비판해라. 그래서 이상규 이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지난주 대구에 동행했던 한동훈계 그러니까 친한계 8명을 윤리에 제소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장동혁 당대표도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산에 해당 행위면 또 징계하면 되겠네요. 뭐. 해당 행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해당 행위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저기 저 윤리위원장 윤민호는 당 대표는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이니까 예. 그 장동혁이 곧 당인 거죠. 뭐 그런 논리로 징계를 여태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 뭐 여기 CBS 나와서 예. 당과 당의 이익과 장동혁 개인의 이익은 다르다 해서 그 분리를 한 건데 예. 분리 접근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분리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또 징계를 하겠죠. 어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아까 그 이제 한동훈 영남 출마에 대해서 견제구가 계속 날라오는 걸 예. 잘 봐야 되는데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수도권 출마는 심지어 수도권 출마는 좋다. 뭐 근데 영남 경기도지사 나와야 출마는 된다.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의 본질은요. 이 당의 이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영남 기득권이에요. 지금 이 당의 어떤 배지들의 예. 분포를 보면 이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권에도 많고 충청권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영남 기득권이 사실상 이 당의 주인이에요. 예. 근데 한동훈이 대구가 됐던 부산이 됐던 거기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데 내가 진짜 모습니다 하고 이기잖아요. 예. 그럼 그 영남 기득권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일종의 한동훈 포비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공한증이다. 새로 나왔네요. 예, 공한증. 공한증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은 아직도 배신자고 우리 지역구 다녀보니까 한동훈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게 일종의 경기 반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상대방을 자꾸 그 윤리위 제소하고 예. 당적 제명하고 숙청하는 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예, 정통성이 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주 정당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서로 노선이 다르면 노선 투쟁하고 토론하고 거리를 좀 더 좁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인데 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약하고 정통성이 약하니까 아예 내 눈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숙청이거든요.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자르는 거고 그게 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번 주 또 3월 7일 부산에 한동훈 전 대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국민의힘 상황 아마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스케줄대로 또 도보 행진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양에서는 어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북콘서트를 했고 그 자리에 정청래 당대표 등 현역은 2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맨발로 계양산에 오르고 오늘 계양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김남준 전 대변인의 북콘서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당의 리더이자 가장 김남준을 응원하고 계시는 모경종 의원이네요. 정청래 당대표님을 네.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준의 든든한 응원군 정청래입니다. 예. 음향이 굉장히 좋아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북콘서트장 모습은 굉장히 강당에서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개항을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근데 김남준 전 대변인도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인천 계양에서 또 북콘서트를 하고 있고 정리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신지원? 저는요 네. 이 송영길 이분이 무죄 확정되면서 예. 좀 맨발로 계양산 올라가서 권력 의지를 맨발로 올라갔어요. 예, 피력하고 이러면서 이게 예. 뭐냐면은 정청래 대 김민석 대 정청래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파전이 예.
송영길까지 포함되는 3파전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8월 전당대회. 구도가 바뀌었다 아하. 하는 거고 저 김남준 북콘서트에 정청래가 쫙 가서 응원해 주는 거는 예. 그 삼각 구도에서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아하. 기존의 이제 명청대전 프레임은 예. 없어졌어요. 이제. 그것만 갖고 분석하기에는 분석이 힘들어요. 어렵- 그 아하. 프레임은 조금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저건 이제 새로운 현상 아닙니까? 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김남준의 뭐 후견 당 공천을 저 정도면 내가 공천 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든든한 그러니까 응원군. 송영길 견제예요. 저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쪽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호흡을 맞추면서 송영길을 견제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요. 신조 의원님 보시 그러는데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글쎄요. 오늘 저기 송영길 전 대표 그 출판 기자회에 지금 갔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아직 간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아마 공평하게 가려고 하겠죠. 네, 제 느낌에는 네. 갈 것 같고요. 저는 송영길, 김남준 그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일화는 단일화는 아니고 누군가 싸우진 않고 그렇죠, 정상하지 그렇죠. 않고 교통 정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명청 갈등이다 해가지고 정청래 현 당 대표가 굉장히 그 표현은 안 하지만 뭐 민주당 잘하고 있다 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걸림돌이죠. 거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교통 정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뭐 경선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겨도 굉장히 그 역풍이 있죠. 그래서 교통 정리 좀 할 것 같은데 뭐 민주당 뭐 알아서 하겠죠. 별로 큰 관심 없어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뭐 발등의 불이 거긴 누가 되든지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물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권력 투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선을 제압을 못하면 이제 계속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 선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때 당 대표 선거는 또 내후년이죠. 총선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양보할 수 없는 그 한판 승부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랑 김남준 전 대변인, 한준호 의원이 이제 어제 만찬을 했다고 하죠. 한준호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하고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나가려고 하는 건데 세 분의 모임이 이제 뭐 명픽 모임이냐? 그렇죠. 명픽 명심 모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저렇게 노출한 거예요. 우리가 맞았다. 명심이고 명픽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를 이제 자기 지역구니까 이렇게 하는데 계양을 박찬대 그분은 이제 연수 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인천시장 출마가. 그 뭐 교통 정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송영길이 그 박찬대 지역구로 갈지 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설마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고 끝까지 부딪혀서 그런 거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요런 이제 그 송영길까지 포함된 이제 3자 구도가 차기 당권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 집권 1년 차에 이런 그 여당 내에서 활발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는 제1야당의 무능 때문이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인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11명의 총리, 장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박홍근 의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이 그날 발표를 했는데 또 바로 오후에 청와대가 기획예산장관 후보자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또 총리급 위원장으로 인선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다 교통 정리예요. 교통 정리.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뭐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세 진 사람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일정 이런 걸 보고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서울시장 여러 명 나왔습니다마는 그 박용진 전 의원도 물망에 늘 올라 있었던 사람이고, 후보군이었죠. 예, 근데 이제 친명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게 이제 다 교통정리죠. 예. 그렇게 해서 박홍근 이산처 장관, 예, 그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병태 교수는 그때 이제 이재명 뭐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신선 노름이죠.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자리가 많아서 네. 이 교통정리에 좀 우리 신 의원님 어떤 네. 인사가 좀 눈에 띄셨는지. 아니 국민권익위원장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하던 분이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좀 불편부당하게 뭐 좀 국민들 억울한 케이스 이런 거 구제해주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예. 주로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 국민권익위 책임자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색,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뭐 변호인 했으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화영 변호인까지 챙기시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적재적소에 이화영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공직을 누구 사람 관리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문란해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좀 우려를 표해 주신 게 있고,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조국혁신당이 재고 요청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정부에서 반응이 혹시 있을지. 이게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게 오래 뭐 지난번에 이해운 네. 그 전 의원을 뭐 그렇게 했던 거하고는 뭐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금방 그 이슈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아세요?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뭐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 예.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던 그러니까 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그 오른쪽이에요. 예. 근데요 어떻게 하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야당이 예. 야당 탓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꿈틀꿈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죽어 있거든요. 예. 근데요 이게 이분이 이제 보니까. 홍준표 그 전 시장 있었죠, 거기 대선 있었죠. 후보 경선 때 거길 도와주다가 예. 홍준표가 이제 그 떨어지고 4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홍준표를 돕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을 때 그때 그쪽으로 간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는요. 이병태 교수가 여기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거는 이제 그 이병태 교수의 그 이거를 하나의 그 디딤돌로 해갖고 홍준표가 뭐 이재명 정권에 참여하려는 시그널 아니냐.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벌써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총리로 가나요? 차기 총리로? 홍준표 총리설. 뭐 불러주면 얼씨구나고 버선발로 나갈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 예, 일단 뭐 신초 의원님의 예측인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병태 교수는 SNS 통해서 본인의 과거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입장 표명을 통해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려고 하네요. 그런 어떤 그 소라보다는 본인의 그 경제 철학, 경제 노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 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가 어떤 진솔한 자기 입장 표명이지 뭐 다른 거 뭐 상처받았을 국민께 죄송하다 이거는 그냥 거칠해져. 그렇군요. 그래서 추가 입장이 또 나오면 또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 정세, 국제 정세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란 얘기인데요. 오늘 트럼프가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 본인은 없다고 했다가 또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회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예, 이란의 전면 공격을 단행한 미국 이스라엘 공격 직후에 이제 테헤란 도심 영상이 올라온 장면인데요. 예, 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 이제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도님?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중동하고 뭐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건 맞는데 예. 과거하고 요번하고 다른 게 과거에는 뭐 9.11 테러를 당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임박한 보복으로 위협. 예, 근데 요번에는 뭐가 없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이 거의 뭐 성사 직전 단계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했다 하는 건데 명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저게 뭐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들어와서요. 미국은요 이제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완전히 트럼프 한 방에 다 날려먹었다. 예.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저것도 자기들은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는데요. 저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렇게 뭐 먼저 뭐 진주만 그 1941년 태평양 진주만 습격을 당한다던가 9.11 테러를 당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과 반격을 하는 거라면 그건 정당성이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고 저게 전쟁이 끝날지 어떨지도 모르고 저건 오히려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예. 저는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정치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때야말로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전문가 토론 같은 걸 좀 해야 됩니다. 예. 발빠르게. 국방위원장이셨는데. 예, 이런 거야말로 지금 뭐 여당은 지도부가 북콘서트하고 네. 야당은 또 도보 행진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에너지 수급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이게 산발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여러 당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뭐 이러니까 이거 결국 뭐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권도 독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선을 뛰어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도 이제 다 연결이 되고 향후 우리가 얼마나 한미 관계를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으로 새로 만들어 갈 건지 예. 또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일본 보니까 지금도 뭐 에너지 수급 문제 이런 거 계속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구나. 걱정을 하는구나 하죠. 지금 뭐 친목 도보 행진하고 또 북콘서트 가고 그건 하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예, 예. 외교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요만큼의 관심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또 국방위원장 삼선 의원 출신 선배님께서 해준 고언 제대로 좀 여야 모두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더 라커룸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